1951년 봄, 전투는 38선 계선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인민군대의 선멸적인 타격 앞에 전전선에 걸쳐 메가더의 20여 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녹아나게 되자 미제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워싱턴의 두목들은 메가더에게 더는 기대를 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미국 최대의 명장 메가더 장군은 결국 자기 자리마저 방어해내지 못하고 파직의 운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 국회에 불려간 메가더는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얻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보았다. 조선에서 흘리는 미국인들의 피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미 극동군 사령관을 이번에는 양어깨에 수리탄으로 중무장을 한 포악한 리치웨이로 갈아대고 또 분별 없이 날뛰어 보았지만 전선에서는 연속 패전의 패전뿐이었습니다. 조선전쟁 1년 동안에 막대한 병력을 잃고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궁지에 빠지게 되자 리치웨이를 시켜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1951년 6월 30일 우리 측에 정전 담판을 제의해왔습니다.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 정전 담판장에 기어든 미제 침략자들이 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침략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제의 침략군 7개 사단을 비롯하여 무려 21개의 사단을 전전선에 들이밀어 대규모적인 하김의 추기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얻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정전 담판을 제의한 미제의 진짜 속심이었습니다. 적들은 모험적인 공세 준비가 마감 고비에 이르자 정전 담판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미 8군 관하 13만여 명의 대공격 집단이 수백 대의 땅크와 천여 대의 비행기를 몰고 전선 동부로 쓸어들었습니다. 적들의 침공 방향이 전선 동부라는 것을 명철하게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1211고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해안으로 상륙하는 부대와 협동하여 전선을 개성, 금천, 이천, 원산 개선으로 올려밀려고 시도하는 정황에서 서해안을 방어하고 있던 수개의 아군 연합부대들을 급속히 전선 동부로 기동시켜 적들의 하김의 추기 공세를 격파 분시하게 하는 영원한 방침이었습니다. 서해안에서 떠난 인민군 연합부대들이 전선 동부로 신속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고지 1211 고지는
전쟁 제4계단의 분수령으로 높이 솟아 미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겨줄 결사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11고지) 방위자들은 위대한 수리님께서 밝혀주신 적극적인 진지 방어전과 주체적인 전법으로 싸움으로써 미지를 경멸하고야 말 필승의 신념과 만만한 투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전선동부의 1211고지는 무명고지, 천공 52고지, 매봉, 가칠봉, 대우산을 지배하는 주봉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지였습니다. 이 고지는 양구와 린지에서 금강 방향으로 통하는 전략 도로들을 통제함으로써 이 도로를 따라 북으로 침공하려는 적들의 행동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1211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비아리 고등골 일대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었습니다. 드디어 적들은 1951년 8월 18일부터 모험적인 하기 및 추기 공세를 감행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는 1211고지 방위자들은 적들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첫걸음부터 무자비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1211고지의) 용감한 포병들은 곡사포와 직사포들을 방어 전연 전방에 접근 배치하고 적들의 파도식 공격 서열에 죽음의 화환을 안겼습니다. 전투는 오늘도 가열했지만 더 격렬한 싸움은 앞에 있었습니다. 준엄했던 그날을 회상하여 주도일 상장은 말합니다. 1951년 여름은 적들이 발악적인 공세로 전선 형편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파속에 해치시고 최전선까지 나오셔서 적들의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방침들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을 받은 우리 지휘관들과 전사들, 경의하는 수령님을 최전선 전화에서 배웁게 된 전사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감격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갱도에 의거한 견고한 방어 진지에서 적들의 공격을 격파 분쇄함으로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1211고지 방위자들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신념으로 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항일 선열들처럼 싸울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고지에는 곡사포 화력이 더욱 증강되었습니다. 아군의 저격무기 일체 사격도 무서운 것이었지만 독립중기조의 불벼락 앞에 적들은 무리로 녹아났습니다. 가열처절한 격전 속에서도 1211고지 방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갱도 전법을 받들고 갱도 작업을 힘차게 벌려나갔습니다.
적들은 매일 4만여 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으며 악을 썼지만 인민군대의 갱도전에 넋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적 탱크들이 지저대기 시작할 때면 우리 전사들은 양키놈들이 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탱크 안의 놈도 기진맥진했지만 대아메리카의 기술적 우세도 최강의 신하도 속이 텅 빈 파틀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탱크 사냥꾼조 용사들은 날마다 시끄럽게 지저대는 적 탱크를 아예 찾아가서 까부시기로 했습니다. 적들은 제놈들 진지의 뒷면에서도 숨어서 엎드려 있던 골짜기에서도 가까운 방어 중심에서도 모델이 녹아났습니다. 탱크 사냥꾼제가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아군의 용감한 습격자들도 적 진지들을 들부시고 있었습니다. 습격 전투에서 기본은 소멸이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산놈들도 필요했습니다. 이 양키놈은 목숨만 살려준다면 대아메리카를 다 가져다 바칠 기세로 풀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양키 포로들의 진술은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정찰 자료가 신속히 아군 지휘부에 보고됐습니다. 변화된 적정에 따라 아군의 유동포들이 이동합니다. 유동포들은 적을 찾아 기동하면서 적의 집단들의 불의의 포화를 퍼붓곤 했습니다. 한편 1211거지 포병들은 직사포를 고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를 고지에 올려놓고 보병과 포병 협동으로 적을 때려잡을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법은 1211고지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게 한 유력한 주체의 전법이었습니다. 월 중순에 이르러 전투는 더욱 가열처절해졌습니다. 흔히 강건 제2보병사단 용사들은 악명 높은 미 이사의 공격을 여지없이 격파하고 함정골을 적들의 주검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타는 고지의 전사들에게는 더 많은 총포탄이 요구되었습니다. 용감한 수송 전사들은 멸적의 탄약과 함께 후방인민들이 보내는 지성어린 위문품과 위문 편지를 싣고 동부 전선으로 1211고지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수송차를 따라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 땅을 한치도 내놓지 말라는 당의 요구와 부모 처자들의 절절한 염원이 전선으로 1211고지로 달렸습니다.
낮에 밤을 이어 벌어진 한 달 동안의 격전에서 1211거지의 방위자들은 13만여 명의 적들을 소멸격퇴하고 니치웨이의 야망을 짓부셔 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100만의 병사를 잃고 있는데 이제 1년이 더 걸리면 100만 명 이상을 더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패전 장군 메가드가 니치웨이에게 한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명성을 떨쳐볼 야망에 들뜬 호전광 니치웨이는 도리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를 전선에 내몰아 패전한 사단장들의 목을 떼는 소동을 벌린 후에 또다시 초기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의 포연 속에서 고지는 시간마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1211고지 방위자들은 어버이 수레님께서 마련해 주신 견고한 갱도 병실에서 초가을 날씨에도 전사들이 감기들세라 심야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에 목매이면서 혁명적 낭만에 넘쳐 있었습니다. 품으로 찾아드는 한 마리의 다람쥐에도 애정을 기울이는 병사들. 폭격에 부서진 박달나무에서도 노래를 찾아내어 화산악기 연주회를 여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노동당원들, 우리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사들은 갱도 병실이 있었기에 승리의 신심과 용맹을 키우고 혁명의 노래로 원수의 포성을 짓누르며 혈전의 언덕에서 영적 위훈을 떨쳐갈 수 있었습니다. 어깨 위의 총창과 함께 조국의 운명을 떠맨 전사들. 근이 강건 제2보병 사단 용사들에게 전투의 휴식참이 왔습니다. 이런 때 전사들의 마음속에 어느덧 찾아오는 것은 오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 내 고향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절조들은 철따라 찾아왔다 떠나가지만 전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하루도 한시도 떠나 살 수 없는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전사들은 한치의 조국 땅을 위해서도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전의 맹세는 가슴에도 바위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인민군 전사들은 기어드는 적들의 가슴팍에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안겼습니다. 10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적들은 있는 미천을 다 털어대며 발악했습니다. 오지는 화 속에 잠겨서도 인민들의 지원의 손길은 언제나 전사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1211 고지) 이 역마루에 전쟁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이것을 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211고지로) 악착하게 기어드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무명고지 탈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보병 준비 사격에 이어 돌격으로 나가는 혈사대원들이 당과 수령님께 엄숙한 맹세를 드렸습니다. 아군의 돌격로를 가로막는 적 화점을 향해 한치 한치 전진하는 혈사대원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금천강 기슭계의 이름 없는 고중학생이었던 19살의 이수복 분대장은 자기의 화선 수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내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이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리야. 이수복 영웅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고 조국의 전진로를 열었습니다. 1211고지 방위자들, 보병들과 포병들, 공병들과 통신병들, 그들은 모두가 다 조선노동당이 낳은 불굴의 용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 지휘 밑에 동부전선 부대들과 1211고지 방위자들은 적들의 하기 및 추기 공세를 여지없이 꺾어 놓았습니다. 다시는 기어날 수 없는 함정골에 빠진 미제. 대아메리카가 총동원했던 수십만의 미제 침략군은 조선의 나지막한 언덕 하나도 넘어보지 못한 채 추풍낙엽이 되어 역사의 오물장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1211고지) 방위자들의 이 승리의 노래와 춤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위력한 포화였습니다. 조선의 1211고지에 오르려던 미제는 아득히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이 보낸 최종의 사단들은 만신창이 된 고영병들과 함께 1211고지를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이라고 부르며 이 몰골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런던입니다. 몇 달 전에 무공을 세우겠다고 조선 전선으로 떠나갔던 영국 여단들이 누워서 돌아왔습니다. 대영 제국이야 흥하든 망하든 어쨌든 살아왔으니 기쁜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강도지를 떠났던 대영 제국의 운명도 가련하게는 됐습니다. 죄악의 속을 미국. 트루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우리의 역량을 공고히 했으며 증가하여 왔다. 우리 사람들의 사기는 높으며 우리 부대들은 잘 훈련되고 잘 장비되고 최고도의 전투 능력에 달하고 있다. 잘 훈련된 미일 해병 사단은 조선에 갔다가 이런 모양으로 귀국했습니다. 최고도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1211고지로 기어오르던 미2 보병 사단도
쌍지팽이를 짚고 트루맨을 찾아왔습니다. 볼만합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이런 꼴이나마 하고 미국 본토로 돌아온 놈들은 미제가 조선에서 잃은 고용병 숫자에 불과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놈들은 한 장의 사망 통지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침략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을 떠날 때는 이 양키들도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를 더럽히고 무고한 우리 부모 처자들을 무참히 살육한 이 식인종 무리들에게는 죽음만이 차려졌습니다. 아메리카가 캄캄한 어두움에 잠겨 멸망의 밤길을 헤매고 있을 때 영웅의 나라 조선은 해솟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1952년 봄날에 전선 구분대 종군 차량가가 찍은 장면입니다. 적극적인 진지 방어전 시기에 전선 부대들에서는 이런 체육 경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체육 경기가 즐겁게 진행되고 있을 때도 비행기 사냥꾼저 전우들은 적기 사냥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신형의 비행기와 저격 무기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기관총으로 한 달 동안에 적기를 10대나 쏴떨군 김기호 이중영입니다. 영웅은 비행기 사냥꾼조 활동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일로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주체의 전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은 1952년 2월 모범 비행기 사냥꾼조 대회에 참가했던 그때 이야기를 감회 깊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전투원들은 기동전, 야간전, 유도 전술로 오만한 적기들을 모조리 격추할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영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세대들은 적기들을 쏴떨구던 그날의 용사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인민군대 저격무기 활약에 질갑한 적기들은 점차 저공으로부터 고공 비행으로, 단독 비행으로부터 편대 비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명료한 비행기 사냥꾼조 용사들이 격추한 적기는 1952년까지만 해도 2970여 대에 달했습니다. 조선 전선에서 연속 패전하게 되자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에는 악명 높은 호전광인 아이젠하워가 새로 들어앉아 자기의 첫 사업을 조선에 기어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영국 여단에까지 나타나 병졸들을 사열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좀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남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충병을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제 입으로 감람나무 향기보다 화양내가 더 좋다고 한 아이젠하워는 전선을 돌아치면서 패전한 부대들을 수습했습니다. 이것은 마사진 자동차나 수리하는 가련한 처지에 빠진 영국 여단입니다. 불이나 찌우고 있는 영국 여단을 다시 싸움판에 들이밀자니 보충병들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여단에 아이젠하워가 선발한 괴력군 패잔병들이 보충되어 왔습니다. 모델이 긁어먹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조선에서 방금 미국으로 돌아온 아이젠하워는 1952년 12월 18일 당시 어느 타자기 회사의 사장으로 연명해 가고 있던 패전 장군 메가드까지 불러다 미 국무장관 덜레스의 개인집에서 조선 전쟁 경험을 들어가면서 2시간 동안이나 새로운 흉기를 꾸몄습니다. 운모의 소굴을 나오는 아이젠하워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른바 신공세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이자는 기자들에게 극동에서의 평화뿐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대하여 회담을 진행했다고 짓거렸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감행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면서 장개석 군대까지 끌어들일 모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제의 침략 기도를 환히 꿰뚫어보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과 동서양해안을 철벽의 요새로 다짐으로써 적들의 신공세를 격파할 때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강력한 아군 연합부대들이 기본 전선과 해안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승리의 신심에 넘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노동당원들을 선두로 전선과 후방은 한 덩어리가 되어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신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총결사전 준비에 일떠섰습니다. 모든 것을 전선회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자. 해안 포병들의 가슴도 열적의 포신도 적들을 바다 위에서 철저히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인민군 부대들은 기본 전선의 철벽의 방어진을 치고 서해안과 동해안 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습니다. 방대한 상륙무력을 들이밀어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이려는 적들의 신공세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해안 포병들은 신공세를 기도하면서 통천과 원산으로 기어들던 적함들의 명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적들은 195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만도 아군 지상 전선에 매일 600여 대의 비행기를 출동시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영영한 아군 전투기들이 가증한 적기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 기도는 산산이 부서져 곤두박혔습니다. 공중에서도 해안에서도 녹아나자 적들은 지상 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버리고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의 지휘 밑에 전선 중부 정형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적들은 이 전투가 모범 전투로 될 것이라고 떠버렸습니다. 아군은 갱도 진지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선멸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미제의 이 모범 전투도 저들이 초청해왔던 유엔군 종군 기자들이 면전에서 참패국으로 끝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추종 국가들까지도 미제에게 더는 고용병들을 섬겨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통신들은 떠들었습니다. 신공세기도 완전 파탄. 미국 대통령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씨 곤경의 직면.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아이젠하워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번 솜씨를 보이려던 신공세는 시작도 못해보고 주저앉게 되었으니 물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한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동쪽을 바라보아도 서쪽을 봐도 대아메리카가 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미 8군 사령관감을 하나 새로 골라냈습니다. 테일러를 보내면서 아이젠하워는 조선 전선에서의 참패를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쟁 2년 사이에 벌써 4번째로 갈아든 미 8군 사령관인 테일러가 남조선에 기어들었습니다. 워커는 이미 황청객이 되었고 리치웨이에 이어 벤프리트도 쫓겨가고 있습니다. 벤프리트를 패전 장군으로 만들어 태평양 저쪽으로 내던진 위훈에 빛나는 조선의 고지들입니다. 인민군 전사들의 가슴에 훈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놈들이 더 많이 소멸되고 있으며 전승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이런 시각에 전어 속에 날아온 고향 편지는 언제나 온 군대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려요. 보고 싶은 아버지. 나는 인민대에 나가 미국놈과 싸우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이 편지를 써서 드려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미국놈을 때려부수려고 인민군대에 나간 다음에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벌써 2학년 학생이 됐어요. 지금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땅에서도 전쟁의 마지막 겨울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전사들의 고향은 전시 생산을 위한 근면한 노동으로 승리를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봄은 버들가지 끝에 먼저 오지만 승리의 봄은 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융성 번영할 조국의 찬란한 앞날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마음속에 먼저 오고 있었습니다. 아군의 강력한 반타격전이 개시되자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진창길에 빠져 허적거리면서도 전선 동부 3월 고지 개선에 막대한 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적들은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월 고지는 내어줄 수 없다고 지저대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백여 척의 군함들이 3월 고지의 적들을 지원했습니다. 적들은 3월 고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무력을 증강하여 공격으로 넘어가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월비산과 고성 일대를 장악하며 동해안으로 상륙하는 부대와 협동하여 북으로 침공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사모일 고지에 특수 갱도까지 파놓고 들어박혀 이 고지는 불락의 요새이며 불태의 선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이런 침공 기도에 대처하여 월비산을 지키고 있던 인민군 부대는 사모일 고지를 탈환하고 적들을 남쪽으로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953년 6월 2일 드디어 사모일 고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50여 문의 아군 포들이 사모일 고지의 적들에게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아군은 돌격을 개시하여 단 15분 만에 고지를 단숨에 탈환했습니다. 가슴으로 적 화군을 막아 아군의 돌격로를 연 김인택 용과 김용택 용입니다. (3.5.1) 고지의 포연석에 휘날리던 고하구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지켜 불멸의 위훈을 떨쳐가던 그날의 3.5.1 고지의 전사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이야기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영웅은 그 깃발을 보며 오늘도 3.5.1 고지의 포화 속에 서 있는 것만 같다고 했고, 어느 포병은 그날의 포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미훈에 빛나는 멸적의 포신을 따라 영웅들의 생각은 어느덧 전쟁의 마감 싸움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제의 마지막 숨통을 짓눌러버리는 7월의 포성입니다. 최후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 전쟁에 불을 질렀던 미제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키려던 흉악무도한 침략자 미제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렸습니다.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 전쟁은 이른바 세계 최강의 신화의 한계점으로 되었으며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었습니다. (3년간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적 살상 및 포로 156만 7,128명, 비행기 노획 및 격추 격상 12,224대, 땅크 노획 및 격파 3,064대, 자동차 노획 및 격파 13,350대, 함선 격침 및 격파 564척, 각종 포 노획 및 격파 7,695문, 각종 저경무기 노획 92만 5,152장의 정과를 거두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영도의 찬란한 승리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에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 만세.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의 신화를 끝장내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영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의 광장에 나오셨습니다. 준엄한 불길 속을 헤쳐온 전사들은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매이며 수령님 만세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대전과 청천강 기슭에서 미제의 정의 사람들을 경멸한 강철의 대호. 1211고지의 영적 광의자들, 주문진 앞바다와 월미도에 불멸의 위훈을 새긴 승리의 대호들이 나아갑니다. 조국을 사수하고 아세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